안녕하세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깊이 파고들며 그 속에서 빛나는 인물들의 삶과 발자취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치욕의 역사로 기록된 병자호란이라는 비극적인 시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지혜로 승화시켜 나간 한 위대한 여인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의 계비이신 장렬왕후 조씨입니다. 그녀는 굴복은 치욕이지만 인내는 지혜다라는 깊은 통찰과 철학을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청나라의 압도적인 압력과 그로 인한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선 왕실의 체면과 품위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진정한 의미의 품위의 왕비였습니다. 국난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그 역사적 의미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렬왕후는 162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자 전환점이 된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당시 그녀는 꽃다운 나이 15살에 불과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과연 그 거대한 국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처한 한계와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역사의 무게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궁궐에 들어선 후에도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조의 계비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 중 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궐 내부에서는 귀인 조씨와 같은 강력한 후궁들의 견제와 세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실 문화와 권력 구조를 고려할 때 권력 기반이 미약하고 심지어 소생 즉 자녀마저 없었던 왕실 우서른의 처지는 얼마나 고달프고 외로웠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장렬왕후는 이러한 어렵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왕비로서의 도리와 책무를 묵묵히 다하며 부여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그 위엄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굳건한 태도는 훗날 겪게 될 더 큰 시련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병자호란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격변하던 시기에 발생한 대륙의 패권 다툼과 명-청 교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조선이 겪어야 했던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병자호란에 앞서 발생했던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새로이 부상하던 후금 즉 훗날 청나라와 형제의 관계를 맺었지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사대 관계였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조선 지배층의 보수적이고 고루한 인식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금은 더욱 강력해져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게 기존의 형제 관계가 아닌 군신 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조선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구였기에 조선 조정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태도는 청나라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었고 결국 청태종 홍타이지는 직접 12만 대군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적인 병자호란의 서막이었습니다.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청군의 파죽지세와 같은 침략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강화도로의 피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청군은 한양 인근까지 빠르게 진격해 와 있었고 강화도로 향하는 길은 막히게 됩니다. 결국 인조와 조정은 강화도 대신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인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고립되었고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청군의 포위 속에서 47일간이라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항전이 이어졌습니다. 성 안의 모든 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하루하루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혹했습니다. 결국 인조와 조선 조정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강화도마저 청군에 의해 함락당하면서 인조는 더 이상 항전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결국 조선의 임금인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삼배구고두의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조선의 백성들이 청나라로 포로로 끌려갔고 국토는 철저히 유린되고 황폐해졌습니다. 경제는 마비되었으며 사회 전체는 깊은 절망감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병자호란은 단순히 조선과 청나라 간의 전쟁을 넘어 동아시아 역사에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명청교체기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 모든 비극과 굴욕의 순간들을 어린 장렬왕후는 궁궐 안에서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느껴지는 절망감과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왕실의 마지막 남은 품위와 위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다잡고 주어진 역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저항이었을 것입니다.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치욕 앞에서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너무나도 미미하고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굴복을 치욕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력과 인내심은 그녀가 훗날 예속 논쟁과 같은 복잡하고 격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장렬 왕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년기에 조선 후기 최대의 정치적 논쟁이었던 예속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이는 효종의 계모로서
그녀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정치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기세등등하고 권력욕이 강했던 손자 며느리인 명성왕후 김씨에게 치이는 등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 대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권력 기반이 약하고 자녀마저 없었던 그녀의 처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고독과 서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좇기보다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도리를 지키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명성왕후 김씨가 1683년에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장렬왕후는 내명부에서 진정한 왕실, 큰어른인 대왕 대비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내며 왕실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1688년 64세의 비교적 장수한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렬 왕후의 죽음 이후 당시의 임금이었던 숙종은 어머니뻘 되는 대왕 대비의 죽음으로 인해 비계된 내명부의 권력 공백을 이용하여 내명부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숙종의 개입은 결국 기사환국국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이어지며 조선 후기 당쟁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렬 왕후는 병자호란 직후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인조의 계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목왕후와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두 분 모두 어린 나이에 왕실에 입성하여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인목왕후에게는 정명공주와 비록 일찍 죽었으나 영창대군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반면 장렬왕후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자녀, 특히 아들의 유무는 왕실, 여성의 권력과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왕실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했으며 이는 장렬 왕후의 삶이 더욱 고단하고 외로웠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녀는 비록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전선에 뛰어들어 전투에 참여하거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왕실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으로 조선 왕실의 품격과 위엄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굴욕의 시대에 존엄을 잃지 않은 품위의 왕비, 장렬 왕후 조씨. 그녀의 파란만장했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지혜롭게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품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올곧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렬 왕후의 이야기는 분명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렬 왕후의 생애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조선 후기 격동하는 정치사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병자호란의 참혹함에서 시작하여 왕실 내부의 복잡한 역학과 예속 논쟁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파고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렬 왕후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묵묵한 인내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인조의 계비였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온통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실에 들어와 남편인 인조와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 그리고 강력한 후궁이었던 귀인 조씨의 견제는 그녀의 초기 궁궐 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귀인 조씨는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왕실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왕후의 지위까지 넘보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없었던 장렬 왕후는 더욱 위태로운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에게 자녀, 특히 왕위 계승과 직결되는 아들의 존재는 권력과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왕후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내명부의 최고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왕실 상황과 대비되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병자호란의 발발은 장렬 왕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1636년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침공했을 때 그녀는 겨우 15살의 어린 왕후였습니다. 조선군은 청군의 파죽지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남한 산성으로 피신하여 처절한 항전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장렬 왕후는 궁궐 안에서 백성들의 고통과 국난의 참상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어린 시절에 겪은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인내심과 지혜를 더욱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한 산성에서의 47일간의 항전은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희망 없는 포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 안팎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속출했고 백성들은 청군에게 무참히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굴욕적인 305고두의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치욕적인 순간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아픈 상처로 기록되었습니다. 장렬왕후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왕실의 어른으로서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의연함은 혼란스러운 왕실의 작은 위안이자 중심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장렬왕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조선 후기 최대의 정치적 논쟁인 예송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은 그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송 논쟁은 효종의 죽음 이후 효종의 계모인 장렬왕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주요 정치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서인 세력은 장자 승계 원칙을 강조하며 장렬왕후가 효종에게 시어머니로서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인 세력은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사실상 선왕 인조의 뒤를 이은 국왕이므로 장자와 다름없다며 장렬왕후가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상복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왕권의 강화, 그리고 사림 정치의 이념적 대립이 복합적으로 얽힌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습니다. 장렬왕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격렬한 정치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정치적 계산에 따라 그녀의 역할이 규정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렬왕후는 이 모든 압력과 갈등 속에서도 침묵과 인내로 일관하며 왕실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기보다는 왕실의 권위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품위를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말년에는 손자 며느리인 명성왕후 김씨의 강력한 견제와 권력, 다툼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성왕후 김씨는 효종의 며느리이자 현종의 비로 자신의 아들인 숙종을 왕위에 올린 후 권력욕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명부의 최고 어른인 대왕 대비 장렬왕후에게조차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고, 이로 인해 두 여인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장렬왕후는 왕실 내부에서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기에 이러한 강력한 후배 왕비의 도전 앞에서 더욱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렬왕후는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왕실의 도리와 품격을 지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인내와 절제는 훗날 명성왕후 김씨가 1683년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명성왕후의 죽음으로 내명부의 권력 공백이 생기자 장렬왕후는 비로소 진정한 대왕 대비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왕실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내며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688년 장렬왕후는 64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당시의 임금이었던 숙종에게는 또 다른 정치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어머니뻘 되는 대왕 대비의 죽음으로 비게 된 내명부의 권력, 공백을 이용하여 내명부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숙종의 개입은 결국 기사환국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이어지며 서인 세력을 몰아내고 남인 세력을 다시 집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장렬왕후의 삶은 그녀가 살아 숨쉬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조선 후기 정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렬왕후는 병자호란 직후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인조의 계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목왕후와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두 분 모두 어린 나이에 왕실에 입성하여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인목왕후에게는 정명공주와 비록 일찍 죽었으나 영창대군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인목왕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장렬왕후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자녀, 특히 왕위 계승과 직결되는 아들의 유무는 왕실, 여성의 권력과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왕실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했으며, 이는 장렬왕후의 삶이 더욱 고단하고 외로웠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내면의 강인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비록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전선에 뛰어들어 전투에 참여하거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왕실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으로 조선 왕실의 품격과 위엄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굴욕의 시대에 존엄을 잃지 않은 품위의 왕비, 장렬왕후 조씨. 그녀의 파란만장했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지혜롭게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품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올곧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렬 왕후의 이야기는 분명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